큐. 네. 안녕하세요. 1조의 발표를 맡게 된 조혜빈입니다. 네. 자, 오늘 날짜는 11월 16일. 네, 11월 16일. 네. 직관은 매 순간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고 지혜롭게 활용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더 옳은 선택을 하고 더 수월하게 답을 찾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직관을 탐구해가는 과정과 그 속에서 깨달은 물까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겪어볼 직관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직관에 대해서 알기 위한 노력과 직관의 활용, 그리고 두 번째 직관 테스트 허드슨 강의 기적,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순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함께 직관에 대해 탐구해 나가봅시다. 처음 직관에 대해서 배울 때는 굉장히 어리둥절했습니다. 직관이 무엇인지 제겐 잘 다가오지도 않았고 본능적인 감인 것 같기도 하면서 꿰뚫어보는 통찰력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직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컸습니다. 저희 팀원들도 대부분 저와 생각이 비슷했습니다. 무작정 질문을 가져다 놓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직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경이 아무런 계획 없이 미식을 하러 떠나서 바로 눈에 보이는 가게로 들어가는 해경 미식단이나 할리갈리, 고스톱, 석가와 같이 직관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게임 등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주기 위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무한도전의 Yes or No 특집을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Yes or No는 카드를 해서 카드가 숨겨지고 그 카드를 선택해서 그 카드가 나온 선택지로 이동하거나 미션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저희가 Yes or No를 만들어서 각자 떠나본다든지, 트루먼 쇼를 뒤집어서 가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 진짜였다든지, 예를 들어 가짜 돈을 걸고 섰다를 했는데 진짜로 돈을 잃은 거라든지, 성수형이 없을 때는 성수형을 실험 대상자로 써서 성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는 그런 트루먼 쇼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밖에도 보물찾기, 방탈출, 메멘토와 같은 추리게임, 갑자기 떠오른 생각을 묻고 왜 그게 떠올랐느냐고 질문한다든지 풍부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결정한 것은 심즈 활동이었는데요. 저희가 직관을 직접 경험해보자는 취지로 직관의 느낌 그대로의 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심즈를 통해서 살아보는 민오빠, 성수형, 그리고 민지, 그리고 직관의 반대로 사는 팀, 자기가 원하던 삶의 정반대를 심즈로 실험해보는 저랑 승훈 오빠, 그리고 하림이가 이렇게 팀을 짜서 해봤습니다. 제 심즈 이야기를 한번 말해보자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원하는 것의 반대 방향을 선택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매일 알바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밀이는 직관을 반대로 사는 네, 맞아요. 팀으로서 해봤다는 거지. 네네. 오케이, 그랬더니 네. 근데 어느새 게임이 즐겁지 않고 의무적으로 게임을 해가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첫째 심즈 아이는 초콜릿 피부를 가진 힙합 미인으로, 둘째는 귀찮아서 기본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남자 심도 살아보려고 했는데 외형이 너무 안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지향했는데 지금 생각해보자면 반대로 사는 건데 도전해볼걸?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심의 직업은 각각 바리스타와 요리사로 제가 평생 도전하지 않을 직업을 골랐어요. 그리고 둘째 심즈는 주로 연인 간의 에로스적 사랑에 집중해서 사람을 만나면 항상 연애부터 들어갔습니다. 짝사랑을 한다든지 희생적인 사랑을 한다든지 깨졌는데 다시 만나는 사랑 등의 여러 스타일의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제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얘네가 두 번째 단계에서 바로 집에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문화적 쇼킹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양다리를 너무 많이 걸쳐놔가지고 진도가 크게 나가지 못해서 약간 아쉬움이 남고요.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나에 대한 꿈도 애정도 희망도 사랑도 사라짐을 느꼈습니다.
기계적으로 게임을 하는 저를 보면서 게임은 즐거우려고 하는데 나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합리적인 프로세스에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이 가지 않는 대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삶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합리적 그러니까 직관을 반대로 살려고 했다는 게 나름의 룰을 정해놓고 그 매뉴얼을 지키려고 원칙을 지키려고 했다는 뜻이나요? 아니요. 여기 이제 뒤에서 할 거예요. 아 그래? 이후 다 같이 심즈에 대해서 직관을 사용해서 노력하면서 느낀 점 등을 나눠봤는데요. 사실 저희는 심즈를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자유도가 높아지려면 일정 레벨을 돌파해야 하고 그 일정 레벨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퀘스트에 따른 동선이 계속 유지되어서 오히려 합리에 지배받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크게 들었습니다. 플레이 내에서의 직관을 사용에 따른 제한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과적으로 이 직관 실험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심즈라는 선택 자체가 많이 아쉬웠고 무한도전 예스올도를 해서 마라도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어야 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하지만 실패는 여러분 성공의 어머니라고들 많이 하죠. 직관의 출발은 좌절과 실패가 모이고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제 경험이 쌓이고 저의 몸과 정신에 박힌 기억들이 직관을 발동해서 상황을 클리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직관 퀴즈를 한번 경험해 볼 텐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도 같이 해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몇 마리 남았죠? 땡. 이건 맞추면 몇 개? 10개.
누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2번. 1번. 1번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볼까요? 읽은 거 보고. 근데 마지막 건 좀 합리적인 생각 아니에요? 맞아요. 마지막 거요? 그냥 넘어가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거가 2번이 더 직사하니까 빨리 죽을 거라는 생각이 보다 합리적인 생각이고,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들은 이제 그 복잡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쉽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러한 직관의 메시지를 제대로 해석하고 지혜 있게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직관의 이야기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은 여객기가 이륙하자마자 새와 엔진이 충돌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드슨 강으로 수상 착륙을 시도해 성공한 기장과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고 저희는 얼마 전에 함께 감상했었죠. 이 영화에서 가장 놀란 점이라면 공청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새가 엔진과 충돌을 한 위기 상황에 155명의 생명을 안전하게 착륙시켰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공청회는 과연 기장과 부기장의 선택이 옳은 것이었나,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아니었나 다시 되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의 선택이 옳았는지,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더 나은 선택지는 없었는지 의심하고 질문하고 확인합니다. 이런 사건과 사고는 우리의 일상에서 굉장히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그런 위기 상황은 나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모두들 갖고 있을 것입니다. 당장 교통사고만 해도 하루에 사망자가 수천 수만이지만 지금 우리 중에는 조수석에 앉아도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죠. 이 영화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은 그들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 상황이 다시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한국의 사건을 떠올리실 리뷰어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공감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장의 판단이 빛을 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에서 기장과 부기장, 스튜어디스, 승객들은 모두 자신의 본분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그 충실함은 시스템에 의해서 모두의 생명을 구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충실함과 성실함이 기적을 만들고 기적은 결코 운이 아닙니다. 노력할 때만 따라오는 것이죠. 직관은 결코 제비뽑기가 아니었습니다. 설리의 노력이 쌓아온 시간들이 직관을 만들고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살다 보면 영화 같은 일들이 굉장히 벌어지지 않나요? 오늘 뭔가 지각을 할 예정이었는데 버스가 빨리 와 지각을 못했다든가, 저도 항상 영화 같은 일들을 겪는 것 같은데,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고 우연히 바에서 본 메시지가 삶의 방향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물건들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을 골라내고 불길한 느낌의 실체를 명료하게 해석해내는 사람들, 본능적으로 아는 것, 언어가 필요 없는 소통, 오해하지 않고 직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직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직관에 대해서 한번 영화를 감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떠오르는 어떤 단어나 문장, 생각을 영화가 끝나고 질문이 있기 전에는 삼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두 노인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혹시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네,
그러면 저 이분께 여쭤볼게요. 왜 모르시겠어요? 저요? 네. 탄 어머니 아버지 아니에요? 말하면 어떡해요? 모르시겠다고 안 드셨잖아요, 손. 네, 여러분 맞습니다. 두 노인분은 가브리엘 파르테른 약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루십니다. 이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인물인 그리고 마지막 장면의 노인 두 분은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인데요. 일종의 영화적 미장센이라고 볼 수 있죠. 아마 영화를 자주 보고 접하신 분들은 직관적으로 엄마 아버지다 하고 떠오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영화가 의미하는 바는 많이 있지만 이것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는 지금까지 토론을 해오면서 직관에 대해 탐구하면서 몇 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직관의 출발은 좌절과 실패가 모여서 경험을 해서 유사하거나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경험들의 집합체인 직관이 발동해서 상황을 클리어한다는 것입니다. 직관은 자신의 실패의 경험을 쌓은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깨어납니다. 자신의 오랜 시간 동안 좌절하고 실패하고 숙련하면서 어느샌가 번뜩 떠오르는 것, 깨어나는 것,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해결 방안을 찾기에 가장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이성과 논리, 분석, 감각의 경계를 조금만 넘을 수 있다면, 그리하여 잊혀진 직관의 힘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층층이 쌓여있는 인과의 과정을 넘어 단번에 아주 많은 것들의 진실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직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그 마지막 그 영화 제목이 뭐라? 참을 수 없는 순간. 이상. 거기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요. 저거는 영화 안쪽에 있는 사실 하나의 미장센이거든요. 미장센이라는 거 단어 자체가 저는 미장센을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건너뛰는 그거를 건너뛰는 어떤 무언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앞에 있었던 이제 비행기를 다 같이 타고 있는 인물들은 대사라는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노인들에 대한 언급은 물론 안 보이는 곳에서 대사로는 설명을 해줬지만 그 노인들의 대사로 그 정체를 알 수는 없었잖아요. 이런 게 영화에서는 되게 많거든요. 미장센이라는 게. 사실 봉준호 감독의 괴물들 다들 보셨잖아요. 봉준호 감독의 괴물에 있어서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끝났거든요. 그 고화성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아버지 반대편으로 걸어가다가 송강호는 넘어져요. 그거는 이제 봉준호 감독이 이미 염두에 둔 결국 고화성은 살아날 수 없다는 거를 미리 영화 전반부에 설명해주고 그 이후에 영화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런 걸 보면서 굳이 우리가 이런 합리적인 프로세스뿐만 아니더라도 직관적으로도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필요한 그런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미장센이라는 걸 좀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그 미장센이라는 장치가 뭔가 암시를 주는데 그게 인간의 어떤 직관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장치다. 활용하는 장치죠. 오케이. 아주 훌륭한 것 같아. 멋집니다. 아니 오늘 이 세 팀이 한 팀도 밀리는 팀이 없네. 난 처음에 3팀이 너무 잘해가지고 이 팀하고 1팀은 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500 완전 뒤로 갈수록 되게 흥미진진하네요. 자 이제 코멘트 혹은 질문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 혹은 질문. 그래도 성수는 많이 참여를 못해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 우리 팀 되게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팀으로서? 오케이. 또 우리 두 친구들 이게 발표 혜밀이가 하는 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 뭐가 미진해 보여 아니면 되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잘해가지고 아. 네,
감동받았어요. 아 진짜? 대본을 받긴 받았는데 아. 이제 정말 대본을 읽을 때는 이제 그냥 약간 읽을 때도 너무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또 말로 해야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말로 해줬어요. 이 대본을 참 누가 썼어? 제가 대본을 어 진짜? 네. 몇 학년이야? 아니 나도 궁금했어. 대본 누가 썼나. 그래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아나운서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한항공 승무원이 돼서 그 객실 팀장 네. 그 팀장이 돼가지고 충분히 이런 일을 벌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을 직면했을 때 해결할 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뭐 코멘트나 질문 없어? 소감을 이야기해보자. 여기 누가 대표로 3팀. 이게 주연이 해봐. 소감. 일단은 그 직관 퀴즈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유튜브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에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아까 블럭 있었잖아요. 그리고 3개 있고 뒤에 6개 있어서 그치. 총 9개라 그치. 그랬잖아요. 근데 뒤에 숨겨져 있어서 10개가 될 수도 있고 11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답이 정해져 있으면 그게 과연 직관인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맞아. 그거는 되게 IQ 검사할 때 나오는 문제야. 그게 되게 합리성을 측정하는 문제지. 좀 섞여 있었던 것 같아. 나 동의. 혜밀이도 동의? 아, 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응. 뒤에 숨겨질 수 있다는 블럭의 가능성에 대해서 처음 지금 딱 떠올랐어요. 굉장히 멋진 선택인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전체가 한 덩어리 한 블럭이었을지도 몰라.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가 우리의 직관을 막 깨우는 질문이야. 의심하는 질문.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당위성을 깨는 질문. 근데 오늘 혜미의 그 대본 중에는 오히려 약간 합리성이 섞여 있으면서 가령 경험과 숙련된 어떤 노하우가 직관에 기반이 된다는 걸 아까 우리 열심히 여기서 그거를 반박하는 이야기를 내가 했었거든. 그래서 뭔가 저도 들으면서 저는 뭔가 경험을 쌓고 그 분야에서 자기가 지식이 있으면 더 직관이 잘 깨어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끝에 조금 말을 추가했습니다. 아, 그럼 맨 마지막에 좀 다르긴 하더라. 오케이, 좋습니다. 아주 직관적 대응이었어. 또 우리 이 팀의 의견 누가 얘기해 볼까? 말하겠습니다. 그 소감을 그냥 말하겠습니다. 소감. 아까 그 오늘 자료 활용하신 것 중에 너무 다 선택을 잘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 게임 이름 뭐였죠? 아까 네, 그것도 집 가서 바로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 영화 제목 참을 수 없는 순간 그것도 보고 싶고, 또 중간에 그 퀴즈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집 가서 바로 해보고 싶고, 이런 자료 선정 같은 게 오늘 너무 좋아. 오, 이거 거의 최고 찬사에 가까운 그런 코멘트네. 선생님이 많이 고생하셨어요. 저분께서 만드시느라 누가 만들었어, PPT? 아니 회의는 다 같이 하고 그냥 저는 영상 선택하고 제가 좀 저희 과에서는 좀 유명한 영화예요. 저 미장센 쪽에 있어서는. 그래서 좀 차이를 한번 해봤어요. 신즈는 모바일 유저 말고 사셔서 하는 거 추천해요. 그러면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사면 얼마인데? 사면요? 팀에서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 그냥 모바일 무료- 신즈는 안 예뻐요. 모바일 심지는 무료야? 네, 무료예요. 모바일 심지 무료. 꼭 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긴 되게 신기하네. 진짜 그거 가지고 직관 합리 연습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그 보니까 6명 중 직관적으로 해보는 팀이 있었잖아. 네. 그 팀의 소감은 어때? 그 팀의 소감이요? 그럼 민지한 게 제가 직관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들로 그 신즈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아까 혜밀이가 말해줬던 것처럼 그렇게 살려면은 게임 안에서 일정 레벨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미 제가 살고 싶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꼭
자꾸 진짜 우리 인생이랑 똑같다. 네, 자꾸 연애를 하라고 강요를 하더라고요. 아, 이런 사랑을 하는 거 어떤가요? 자꾸 물어보는데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지 그 레벨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심즈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약간 달랐던 것 같아서 저도 직관적으로 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었고 직관적으로 살지 않으려고 했던 혜미도 그렇게 감정을 느꼈었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었어요. 마치 진짜 우리 삶을 우리 인생 진짜 비유한 것 같은데 일단은 매뉴얼대로 살아서 빨리 돈을 어느 정도 마련해야 그 다음부터 뭔가 자유가 있을 것 같은 세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스타트업 성공하는 사람들은 되게 그 룰을 깬 사람들이거든 보면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로 돈을 끌어모아서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기를 수십 번을 반복해서 성공을 하거든. 도저히 합리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고 그 돈을 말아먹어도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마구마구 막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하지. 어쨌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 심즈 모바일 심즈 그 게임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딱 직관적 비유를 하는 순간 스스로 인생이 갇히는 거야. 그 게임에 갇히듯이. 그러니까 우린 그걸 깨야 되는데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런 게임이군요. 방탈출 서울대학교에서 지난 학기에 할 때 그 친구들은 방탈출 게임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가지고 막 실습을 하는 거야. 이 직관과 합리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기 위해서. 근데 비슷한 영감을 또 거기서 가졌다고 하니까 재밌네요. 오케이. 뭐 혹시 또 코멘트 있을까? 다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뭘 물어보면 아까 이 팀은 놓쳤는데 자 1팀의 발표에 대해서 그냥 점수를 준다고 하면 오늘 발표에 대해서 점수를 주기 마치 영화 보고 나오면서 별점 주는 것처럼 자, 별 5개 기준으로 난 5개를 주겠다. 난 4개를 주겠다. 난 3개를 주겠다. 2개를 주겠다. 하나. 이 별 3개를 준 친구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예요. 나중에 밥 사야 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박수.